이번 시간부터는 비평적 글을 실제로 작성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비평적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로 글의 대상을 선정하고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글감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비평적 글쓰기의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책이나 글, 영화, 연극,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최근에는 광고, 패션, 요리,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 영역이 모두 비평적 글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 혹은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도 비평적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객관화된 평가를 포함하는 비평문은 사회적 영향력 또한 상당한 만큼 대상 선정 단계에서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도 도입부에서 대상을 선정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선정했다면 이어지는 과정은 대상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면서 대상을 이해하고 글쓰기에 필요한 글감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비평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영화 비평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방법과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영화 비평을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비평 대상이 되는 1차 자료와 이에 대해 설명과 분석을 하는 2차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 자료는 대개 DVD나 VCD, 비디오 등의 영상물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가리키는 것이고 2차 자료는 감독과 배우의 인터뷰나 관련 기사,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영화 비평과 이론서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선정되었다면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정보를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에 관한 정보나 배경 지식은 대개 신문이나 잡지, 블로그 등에 실린 영화 리뷰나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독과 주연 배우의 작품 세계나 이전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예고편이나 간략한 줄거리 소개 등을 통해 영화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영화를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에 대해 의문이 나는 점이나 체크해둬야 할 점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전 정보는 오히려 선입견으로 작용해 자신만의 해석이나 분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보는 그야말로 영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영화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검색해 보면 다양한 리뷰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내용은 이 영화가 201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며 그 외에도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몇몇 소개글과 리뷰 등을 통해 이 영화에 대한 정보와 특이사항들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이 영화를 만든 켄 로치 감독은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고 이 영화를 통해 두 번째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거장 감독이라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책의 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며 따라서 감독의 작품 세계나 창작 의도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영화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을 텐데요. 캠 로치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한 메시지가 생존을 위한 사람들의 분투라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이 까다로운 규정과 관료제의 비효율성,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일상에 대한 분노가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라는 점을 감독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이 영화의 중심 사건과 주제와 맞닿아 있는 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영화를 본 관객들의 리뷰 역시 유사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의 인터뷰와 이 리뷰를 통해 영화의 중심 소재가 현재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조리한 복지제도,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다른 책과 기사 등을 참고로 배경 지식을 마련해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리뷰나 기사 등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등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도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되는 준비 작업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전 정보와 배경 지식 등을 토대로 영화를 감상한 후에는 사전에 준비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영화를 보는 동안 발견한 중요한 논점과 자신만의 감상, 해석 등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신만의 줄거리를 작성해 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대개 학생들은 영화 비평이나 서평 등을 쓸 때 줄거리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평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에 기반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줄거리를 재구성해 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으며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동안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인물 등을 선정해서 그 이유를 메모해 두는 것도 글감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전 자료 수집 과정에서 미리 찾지 못한 다양한 기사와 인터뷰 자료 등을 참고해 영화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거나 또 영화 관련 이론서나 전문적인 자료 등을 이용해서 풍부한 글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감이 마련되었다면 나름의 비판적 시각으로 이 자료들을 선별하고 취사 선택해서 자신이 쓸 비평문의 주제를 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실전 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첫 번째 과정에 해당되는 대상 선정과 내용 생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내용 구성과 개요 작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모든별 활동과 글쓰기 실습을 통해 비평적 글쓰기의 대상 선정과 내용 생성 방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